시험이니까 구체적인 시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추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날짜만 일단 좀 못을 받아두려고 그래요. 시험과 관련 질문 있나요? 됐습니까? 네, 시험이 조금 늦어서 있는데 양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융자산의 가치에서 채권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의 가치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보고 갑시다. 채권의 가치는 채권 투자자가 채권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 미래 현금 흐름, 원리금의 현재 가치다. 이 표체 같은 기간별로 CCC 이자 받고 만기에 가서 약속된 원금 받으니까 채권의 가치는 이거 다 더하는데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할인율은 채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채권의 가격을 보아라. 액면가 100만원 또는 이자 8% 같으면 첫해 이자 8만원, 둘째 이자 8만원, 셋째 이자 8만원 하고 만기 3년 됐으니까 약속된 원금 받죠. 채권의 가치는 이 현금 흐름을 다 더하면 되는데 현재 가치 만들어서 더하죠. 비슷한 채권의 수익률이 10%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10%일 거다. 채권의 가치는 95만원. 하여튼 채권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원리금의 현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 수익률을 우리 6장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게 원리금의 현재 가치, 현금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채권의 시장 가격을 똑같게 만드는 할인율 R을 찾으면 이게 채권 수익률입니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R하고 P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채권 수익률 R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R이 작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신문 볼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만기 수익률 보아라. 100만원 표준이자 8% 같으면은 원리금의 현재 가치가 봅니다. 기간별로 이자 받고 만기된 원금 받죠. 원리금의 현재 가치하고 또 채권의 가격을 똑같게 만드는 할인율 R 찾으면 여기 만기 수익률 시행착오에서 찾으면 12%. 채권에 투자했을 때 채권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이 12%라는 겁니다. 이 12% 가진 의미는 채권 사는데 90.39만 원이 들었죠. 요게 1년 동안 11%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래서 101.24가 됐는데 1년 말에 가서 이자로 8만 원 찾아오죠.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는 2000년도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얼마로 늘어나? 다시 12%로 늘어나? 이렇게 돼. 여기서 다시 이자 8만 원 찾아오고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는 3000년도에 재투자되는 거다. 12% 늘어나서 108만 원 되고 108만 원 됐어요. 채권 수익률 12%가 뜻하는 의미는 3년간 채권 투자자가 얻는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 추이를 보았고요.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주식회사가 니천을 마련하는데 타인 자본이 아니고 자기 자본을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댄 주주에게 발행한 주권입니다.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한편 주식 사는 만큼 한정된 책임이 있는 거죠.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보통주의 가치를 찾습니다. 보통주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주주의 가치는 보통주주가 미래 얻을 수 있는 소득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듭니다. 주주가 얻는 돈, 첫해 받는 배당, 둘째 받는 배당, 계속 배당 받을 것 아니야. 이거 다 더하는 게 주식 가치다. 주식 갖고 있으면
요거 얻을 수 있으니까. 이때 배당이라는 건 주당 배당, 한 주에 대해서 주어지는 배당이겠죠. 주식 가치를 찾으니까. 현재의 주식 가치를 P형이라고 그러면 첫째 배당 할인하고 둘째 배당 할인해서 다 더하면 돼요. DT는 T의 주당 배당이고 여기 할인율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입니다. 위험 수익률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 되겠죠. 이걸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얻을 수 있는 배당을 할인해서 보통적인 가치를 구하는 것이죠. 예제해 보았습니다. 자, 1차년도 말에 배당 500, 2차년도 말에 배당 550, 이후에 700원씩 영구히 배당을 받는 주식이 있다. 3차년도 초의 주식 가치가 얼마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초 여기 있네. 이때 주식 가치. 그럼 이때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으로 첫해 배당 700원 받고 둘째 배당 700원 받고 계속 배당 700원 받잖아. 요거 다 더하면 돼. 언제 가치로 만들면 돼? 요때 가치. T 이꼴 이 시점의 가치. 주식 가치를 P2라고 그러면 요 시점의 가치는 1년 후에 700원 받잖아. 1승을 할인하고 2년 후에 700원 받지 2승을 할인해서 더하면 됩니다. 요게 무한등비수열 합이죠. 연구연금하고 같아요. R분의 C 5,000원이다. 자, 또 노란 것의 가치가 T 이꼴 이 시점의 가치로 5,000원. 현재 주식 가치는 얼마냐? 이때 주식 가치 얼마냐? 이때 주식 사면 첫해 500원 받잖아. 둘째 550원 받지? 셋째 700, 넷째 700에서 이거 쭉 받는 거야. 빨간 거, 노란 거 다 더하는데 현재 가치 만들어서 더하는데 이거 1승 할인하면 되고 요거 2승 할인하면 돼. 요거 다 더하면 되는데 요거 다 더해놓은 값을 1번에서 계산했다. 요게 얼마야? 5,000이다. 요 노란 게 5,000인데 요 5,000이 언제 가치? 요때 가치다. T 이꼴 2.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요거를 2승으로 할인해야 돼. 2승이야, 그지? 4,700원이다. 여기까지 배당 할인 모형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맞지? 자, 그런데 보통적인 가치가 배당 할인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매기 받는 배당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깔끔하다. 틀이 없어. 틀림없는 사실이야. 문제는 이 모형이 우리한테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첫해 배당 얼마 될지 둘째 배당 얼마 받을지를 모른다. 이거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돼? 채권은 달라. 채권은 해마다 받는 이자가 딱딱 정해져 있었어. 확정소였죠. 이 이자의 크기를 아니까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 주식은 매기 받는 배당이 얼마로 결정될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다. 아니, 모형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을 좀 쓸모 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형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되게 성장해 갔어요. 기업이 성장하니까 이익도 성장하고 배당도 성장해 가요. 근데 항상 일정한 비율로 성장해 간다고요. 자, 말하자면 배당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B0 P 이꼴 0 시점의 배당입니다. 이때 주식 사면 요거 못 받는데 요 전기의 주주가 받는 배당이에요. 이때 주식 사면 D1부터 받는 거예요. 첫해 배당을 받는데 첫해 배당 D1이 전년도 배당에서 G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G만큼. G가 10% 같은 0.1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도 성장하고 배당도 성장합니다. 2년째 배당, 2개 때 배당은 직전 연도 배당에서 또 G만큼 늘어난다고 하죠. 계속
일정한 비율 G로 일정하게 성장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D2가 D1에서 G만큼 늘어났어. D1이 뭐예요? D0의 1 플러스 G잖아. 이걸 여기 대입해봐. D0의 1 플러스 G의 1 플러스 G니까 D0의 1 플러스 G의 뭐가 돼? 제곱이 돼. 네? 맞습니까? 맞아요? D3. 3년째 받는 배당은 2년째 받는 직전 연도의 배당에서 G만큼 또 늘어나는. 그럼 여기도 보십시오. D2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D0 1 플러스 G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D3은 뭐가 돼? D0 1 플러스 G의 몇 승이 돼? 3승이 돼. 이렇게 배당이 매년 G만큼씩 일정한 비율로 성장해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D1은 D0 1 플러스 G, D2는 D0 1 플러스 G의 제곱, D3은 D0 1 플러스 G의 3승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D1 대신에 D0 1 플러스 G, D2 대신에 D0 1 플러스 G의 제곱, D 안 썼습니다. 세 번째 항은 D0 1 플러스 G의 3승 이렇게 될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요게 뭐야? 무한한 항이 여러 개 있죠. 등비 수열을 합해놓은 거. 첫 번째 항이 요놈이에요. 첫 번째 항이 요놈. 여기서 항이 하나 탁 하면서 뭐가 곱해졌어? 여기서 하면 뭐가 곱해져? 1 플러스 K 2분의 1 플러스 G가 곱해졌습니다. 맞죠? 그 다음 넘어가면 또 뭐가 곱해져? 요 뒤에 하면 뭐가 있어? 1 플러스 K의 3승분의 D 0의 1 플러스 G의 3승이니까 또 뭐가 곱해져? 1 플러스 K2분의 1 플러스 G가 곱해집니다. 맞습니까? 항이 계속 가면서 1 플러스 K2분의 1 플러스 G가 계속 곱해져 나간다. 첫 번째 항이 요놈이고 초항이 공비가 공통된 비가 1 플러스 K2분의 1 플러스 G인 무한한 등비 수열을 합해놓은 거예요. 제가 재무관리하면서 연구 연금할 때 무한 등비 수열 합의하면 나왔습니다. 무한 등비 수열 합내는 게 한 4번쯤 나올 거야. 4번, 5번? 두 번째 나왔습니다. 무한 등비 수열 합내는 공식 1-공비분의 초합입니다. 자, 보십시오. 큰 분수야. 1 빼기 공비, 공비가 요거잖아.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G가 곱해서 나가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요게 첫 번째 항. 이거 다 더하지 말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요 분모 통일해봐. 1 플러스 K 분모 놔두고 1이 위로 올라가면 1 플러스 K 되죠? 빼기 1 빼기 G니까 1 없어지고 K 마이너스 G만 나와. 두 개 없어지네?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다. K-G분의 D제곱이 플러스 G. 이렇게 간단히 나타나더라. 이 식을 다 더할 필요 없이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다. 요걸 D페이지에 다시 썼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히 써주면 뭐라고 써주는데 D0의 1 플러스 G는 D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봐. 이게 배당 할인 모형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이론적인 모형인데 첫해 배당, 둘째 배당 크기를 모르니까 이게 모형 주식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배당이 매년 G만큼 일정한 비율로 성장해 나간다고 가정하면 주식 가치가 이렇게 간단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하는 이거를 일정 성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배당이 일정하게 성장해 나갈 때 주식 가치를 찾는 모형이다.
고전적인 모형입니다. 쟁괄에서 고든 교수님이 이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든 모형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쟁괄 시험 치면 이 모형이 많이 물어졌어요. 고든 교수님 아주 오래되신 분이라서 사진이 흑백입니다. 잼 관리할 때 G 나오면은 요 모양을 딱 떠올리면 거의 80% 요것에 관련된 문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주식 가치를 찾는데 첫째 배당 요거 몰라? 알아. 직전년도 배당은 알잖아. 얼마 받았니? 여기다가 G만 알면 돼. 요건 K는 뭐야?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 이제 뭐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돼. G. 배당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 성장해 나가는 비율 G만 성장률만 알면 요걸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요것만 찾으면 돼. 자, 이걸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걸 추정할 수 있는지. 성장한다는 것. 자, 이걸 E라고 부르겠습니다. 은행에서 기존의 이익분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이익의 성장률이 되겠죠. 그죠? 봐봐. 이익이 100이었어. 그게 120이 됐어. 얼마 늘어났어? 20 늘어났어. 몇 퍼센트 성장했습니까? 20%. 기존의 이익 100분의 요건 늘어난 걸 얘기해. 델타 이상 증분을 얘기해. 100분의 20 하니까 0.20%가 되는 거야. 기존의 이익분의 이익이 늘어난 것 하면 성장률이다. 이익의 성장, 배당의 성장. 여기서 분자 분모의 투자액을 곱해봅시다. 똑같죠? I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거 배열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E 곱하기 I 쓰고 델타 E 곱하기 I를 I 곱하기 델타로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다 했어. 요걸 읽어야 돼. 자, 이 배당의 성장률은 이게 뭘 말하는 거야? 2분의 I. 2분의 I가. 나 이거 한 번만 잘 들어. 기업이 한 해만 딱 사업하고 청산할 것 같으면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이익을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지분대로. 그럼 청산하면 돼. 근데 기업이 계속 기업이잖아. 올해 사업하고 다음 해도 사업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 해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잖아. 그 이익 중에서 일부는 주주에게 배당해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산에 유보시키는 거야. 내부 축적시키는 겁니다. 그 돈을 뭐 하는 거야? 다음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야. 그치? 기업은 계속 사업해야 되니까 이익이 생기면 이익 중에 일부는 배당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안 써. 기업 내부에 축적하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해? 다음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이익 중에서 투자해야 돼. 투자하려면 배당해야 돼? 안 하고 뭐 해야 돼? 산에 유보시켜야 돼. 전체 이익 중에서 투자액은 산에 유보시키는 거야. 네, 그지? 그 다음에 봐봐. 투자했는데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새로 투자해서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재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요게 내부 유보율이고 요건 재투자 수익입니다. 기업의 내부 유보율에다가 재투자 수익률을 곱하면은 G 배당 성장률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G를 알면 여기 대입하면 주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주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찾는 건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배당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해 나가야 돼.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죠. 배당이
크게 성장할 때도 있고 적게 성장할 때도 있고 배당 많이 안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배당의 평균 성장률을 구해서 대략의 질을 구하면 주식 가치를 대략이라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한 것이죠. 그죠?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어제 예제 사용입니다. 직전 연도 배당이 딱 900원이었습니다. 이건 아는 거예요. 배당 딱 얼마 줬는지. 자, 이 기업의 배당 성장률이 7%고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14%라고 하자.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 여기 넣으면 될 거야. K가 얼마야? 14%, 0.14. 여기 얼마야? 0.07. 900. 1 더하기 0.07. 여기다 대입하면 주식 가치를 13,757원 하고 평가할 수 있다. 됐습니까? 됐어요? 보통제 가치 마지막입니다. 성장기와 주식 가치. 기업이 성장해가 있죠. 성장한 주식 가치가 올라갈 거야. 성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거냐?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성장하려면 투자해야 되거든. 무성장 기업은 성장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기업은 그에 이익이 생기잖아.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몽땅 다 배분해버려. 재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주식 가치를 찾아보자. 여기 보십시오. 주당이 주식 한 주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익입니다. 기업이 영업 이익이 생기잖아. 이제 이익이 생기면 전체 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어 버립니다. 보통 한 주에 대한 우리 주식 가치를 찾으니까 주식 한 주 갖고 있을 때 주식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주당이 EPS라고 합니다. Earnings per share니까 요거 보십시오. share. 지난번에 DPS가 있었지. 요거는 보통주 per는 단위당 보통주 하나당 이익입니다. 1주당 이익인데 1자를 빼고 주당 이익이라고 주식 한 주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익. EPS라고 불러요. 자,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내부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그대로 준다고. 초기 EPS에서 이익이 생기면 요거 그대로 주식에 주는 거야. 주당 이익을 그대로 주식에 주는 거야. 주주에게. 둘째 EPS는 EPS 2인데 요거 EPS 1하고 똑같아.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익이 맨날 똑같다고. 매기 EPS 1만큼을 받는 거야. 주당 이익을. 이런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돼? 기업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 요거 다 더하는데 현재 가치 만들어서 더하는 거야. 요거 1승, 요거 2승을 할인해서 더하는 거야. 요거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치? 맞아? 이거 뭐하고 똑같아? 이거 무슨 형태하고 똑같아? 영구연금.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영구입하는 영구연금의 가치. 영구연금의 가치 빨리 구할 수 있죠? 얼마? R분의 C. K분의 EPS. 무한등식의 합역에서 R분의 C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성장 기업. 현상 유지만 하는 저투자자. 그의 이익이 생기면 주식 한 주에 대한 이익을 그대로 다 줘버립니다. 그대로 현상만 유지하는. 무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 기업의 가치는 무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 더하기 성장 가치 하면 돼요. 요게 뭐야? 요게 뭡니까? 요게 뭐야? 무성장 기업의 주식. 거기다가 성장 가치를 더하면 돼. 성장 기업의 현재 가치. 성장 기업의 가치는 무성장 기업의 가치에다 성장 가치를 더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성장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구하라 그러면은 성장 기업의 가치에서 뭘 빼면 돼? 무성장 기업의 가치를 빼면 될 것이다. 네? 자,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또 관련해서 잘 이해했는지. 교재 예제 4일입니다. 주당이익이 첫해 주당이익이 2,100원이고 이 보통주에 대해서 보통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14%입니다. 무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금방? 뭐 분의 뭐? R분의 C 0.14분의 2,100 그래서 얼마? 15,000원. 무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15,000원이다. 됐습니까? 사랑해요. 두 번째 문제. 순이익의 60%를 재투자합니다. 자, 순이익의 60%를 재투자한다면은 이익이 생기면 60%는 기업에 어떻게 해야 돼? 배당 안 하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내부 유보시켜야 돼. 기업에 갖고 있어야 돼. 몇 퍼센트만 배당한다는 얘기야? 40%만. 60%는 재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에 내부 유보시켜야 돼. 40%만 재투자하게 돼. 한편 재투자를 통해서 얻는 재투자 수익률은 20%다. 이럴 때 성장기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성장의 가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장기업의 가치에서 뭐 빼면 돼? 무성장기업의 가치. 무성장기업의 가치 요거 구해놨네. 성장기업의 주식가치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성장기업의 주식가치 일정 성장 모형 우리 알잖아. 그거 이용하면 돼. 자, 일정 성장 모형 이용하려면 배당의 성장률을 알아야 되죠? 요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 내부 유보율에다가 재투자 수익률 곱하면 돼. 자, 몇 퍼센트를 내부 유보시켜야 돼? 순이익 중에서 60%를 재투자하니까 몇 퍼센트를 내부 유보시켜야 돼? 60%, 0.6 내부 유보율. 재투자 수익률 20%. 배당 성장률은 12%다. 맞습니까? 됐어요? 자, 거기다가 G 구했으니까 성장기업의 주식가치 구해야 돼. 요거잖아요. 앞에서 봤던 고든 모형 일정 성장. 배당이 매년 일정한 비율 G만큼 성장이 나올 때 주식가치는 K-G분의 D1이다. 맞아요? K가 얼마야? 0.14. G는 앞에서 구해놨는데 얼마? 0.1. 거기다 첫해 배당해줘요. 자, 여기를 놓습니다. 이 끝나고 나면 나한테 꼭 묻는다. 아니, 배당이 일정하게 성장해 나갈 때 주식가치가 K-G분의 D1인데 D1은 K-G에 D0에 1 플러스 G G 같아? 안 도와줄래? G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되는 거 플러스 아닙니다. 전년도 배당에 G만큼 늘어나서 이익이 된다고 그 플러스. 근데 이건 뭐예요? 왜 마이너스야? 하고 묻는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보라. 여기서는 이 전년도 배당이 지만큼 늘어나는 거 맞아.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 첫해 배당 구해주는데 첫해 배당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EPS 1이 얼마야? 첫해 받는 전체 이익. 주식 한 주에 대해서 2,100원 돌아가는데 60%는 뭐 해야 돼? 재투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 내부 유보시켜야 돼. 그럼 배당은 몇 퍼센트만 해준다는 얘기야? 40%만 해준다. 전체 2,100원 중에서 60%는 내부 유보시켜 빼고 1 빼기 0.4를 곱해 40%를 배당해준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됐어요? 첫해 주당 이익에서 40%만 배당해주는 첫해 배당이다. 예, 계산하니까 성장기업의 주식 가치가 42,000원이에요. 그러면 성장의 가치는 얼마야? 42,000원에서 뭘 빼는데? 15,000원 빼면 되겠네. 그지? 성장기업의 주식 가치에서 무성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차감하면 성장의 가치가 차감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통주의 가치 평가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주식 중에 보통주 말고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의 가치를 찾아보자. 우선주도 발행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선주는 사전에 배당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약정된 배당을 줍니다. 약정된 우선주 배당금을 주고 대신에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선주 갖고 있을 때 우선주주가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을 생각해 봅시다. 디비던드 프리퍼드 스톡 DP라고 썼습니다. 사전에 약정된 우선주 배당금, 주당 배당금이죠. 주당 우선주 배당금을 말합니다. 첫 해도 DP, 둘째 해도 DP야. 왜? 요거는 매기 우선주 배당금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우선주에 투자하면 매기 약정된 DP 우선주 배당금을 쭉 받는다. 이런 우선주의 가치는 이런 현금 흐름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 더하는데 그냥 안 더하고 현재 가치 만들어서 더하면 되겠죠. 그죠? 할인하니까. 요거 몇 승으로 할인해? 1승. 요거는 2승. 할인해서 더하면. 자, 채권의 가치를 PB라고 썼습니다. 우선주의 가치는 PP라고 쓸게요. 프리퍼드 스톡. 첨자로 P를 붙였습니다. 첫해 받는 우선주 배당 1승으로 할인하고 둘째 받는 우선주 배당 2승으로 할인해서 더하는데 주당 우선주 배당금이고 KP는 뭡니까?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 우선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KP. 자, 요거 계산합시다. 이건 뭐야? 무슨 뭐하고 똑같아 또? 연구연금하고 똑같다. 그치? 그런데 요게 초항이 1 플러스 KP분의 DP고 하나 갈 때마다 1 플러스 KP분의 1이 곱해서 나가고 있죠. 초항이 1 플러스 KP분의 DP고 공비가 1 플러스 KP분의 1인 무한한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 합내는 공식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이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1 올리면 1 플러스 KP 빼기 1이니까 KP만 남아. 없어지니까 KP분의 DP, R분의 C다. 우선주의 가치는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사전 우선주 배당금이 1,5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주주 요구 수익률 12%인 이 기업의 우선주의 가치를 구하라.
R분의 C 12%분의 1,500을 합니다. 우선주의 가치는 12,500원. 그죠? 찾을 수 있다. 우선주의 가치 아주 쉽게 찾았죠? 여기까지 4장 얘기했습니다. 가치평가의 원칙을 얘기하고 채권의 가치, 주식의 가치 채권과 주식이 뭔가 설명하고 가치를 찾아보았죠. 이제 진짜 재무활동을 시작합니다. 재무이사결정. 하나는 투자결정이죠. 5장과 6장입니다. 여기까지 전반부고 7장부터는 자본 조달 결정 후반부가 됩니다. 자본예산의 기초인데요. 여기서 자본예산이 뭔가 뚜껑 열고 현금 흐름을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까지 얘기하고 뚜껑 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본예산에 대한 얘기 할 건데 투자결정과 자본예산 얘기죠. 먼저 투자에 대한 얘기. 뭐가 투자죠? 잘 알지? 그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내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아. 열심히 찾았죠? 쓴다고 혼났어. 국어사전에 투자 얘기고 경영학적으로 투자를 얘기하면 이득을 위한 현재 경제적 희생 대충 이점하면은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득을 위한 희생 투자다.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미래, 현재 뭐가 존재해? 시간이 존재해. 또 미래 이득이라는 건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항상 뭐가 따라? 불확실성이 따라 위험이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요. 이런 투자 결정은 결국 재무관리란 무엇인가 일장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느냐 이 문제다. 스마트폰 만들 거냐 청바지 만들 거냐 응? 이거 결정. 자 그런데 기업이 어떤 지원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실물 자산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원재료 같은 유형 자산